자, 봐봐.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했다면 선생님이 다른 것을 프린트를 줬겠지. 근데 그게 안 돼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방학 때 수원하고 그런 거 하다 보면 기하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하게끔 제가 할 겁니다. 그리고 봐봐. 기하 공부는 내가 이야기하지만 기하 공부를 한다면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공간도형, 공간좌표 나가고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1강과 2강 내가 주는 프린트를 다시 풀면 돼. 알았지? 근데 이거 하나 있어. 기하는 절대 토요일날 이후에는 기하를 공부할 생각을 하지 마. 알겠죠? 그냥 토요일날 와서 시간이 부족하면 내가 더 늘려서 할 거야. 알겠지? 9시에 끝나면 9시에 보내주고 6시 반에 끝나면 6시 반에 보내줄 거야. 알겠지? 근데 9시에 안 끝나면 더 남아서 하고 가. 그럼 6시 반에는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죠? 나 일찍 끝나면 일찍 보내준다니까? 그래서 봐봐. 학원에서 기하를 다 해버리고 집에 가서 기하를 하는 게 아니라 수원만 공부하라는 이야기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 기하를 더 이상 연장선도 주중에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잘하면 시간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자, 여기 한번 본다. 숙제 잘해와. 네. 오늘 저기다 이야기했는데. 사람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요. 원준이 국어 수업 아직 학교별 시험 대비가 안 들어가서 못 옮기고 있대. 그 다음에 뭐냐면 주호 남학생 몸이 아파서 못 나왔지. 엄마한테 문자 왔지. 그 다음에 희주, 유연이, 신영이 5명.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약속이 있어서. 이번 주는 제가 그렇게 하라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왜? 너도 약속 있어? 그럼 가도 되지. 그럼 먹었으니까 그거 24,000원 있고 네? 네? 저도 그럼 너도 24,000원씩 줘야 자, 여기 한번 갑니다. 오늘 빨리 끝나요. 알겠죠? 그렇게 알고 그냥 편하게 수업 받으세요. 자, 내용 자체가 공간도형이야. 책 안 봐도 돼요. 눈만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공간도형인데 앞에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야. 알겠지? 그래서 앞에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자, 공간도형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몇 개냐? 9개가 있습니다. 그 9개를 다 알면, 그래서 그 9개를 가지고서 문제를 푼다면 바로 수능장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 공간도형은 아주 심한 응용이 없어요. 아주 심한 응용이 없는 거야. 왜? 공간 자체니까 다른 놈들하고 연결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다른 것은 평면의 이야기잖아. 평면. 이건 공간도형이니까 공간에 그림을 하나 뚝 떨쳐놓고 그러니까 다른 단어하고 융합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공간도형은 일단 9개를 암기해야 한다. 자, 근데 그 9개를 제가 설명해 줄 거예요. 오늘 9개를 다 설명해 주고 그것을 너희들한테 핸드폰에 찍어서 내가 어떠한 문제 풀 때 몇 번 공식을 다시 펴보세요 라고 언급을 해 줄 겁니다. 근데 9개 중에서 실제 암기하는 것은 7개야. 알겠지? 그래서 1번과 2번은 용어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가 되냐면 결정 조건. 자, 결정 조건이란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공간이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도형은 점, 직선, 평면입니다. 점, 직선, 평면이 결정,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해 줄 거고, 두 번째는 위치관계. 자, 위치관계란 말은 뭐냐? 직선과 직선은 어떤 위치가 될 것인가? 평면과 평면은 어떤 위치가 있을 것인가? 또 직선과 평면은 어떤 위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용어 설명을 1번과 2번이 최소한의 기본 용어 설명이 됩니다. 자, 이 설명을 해주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암기해야 하는 것은 3번부터 시작합니다. 자, 3번에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자, 그 다음에 4번.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그 다음에 5번째. 직선과 평면의 수직관계.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 있다면 여기서 꺼낼 수 있는 식은 뭐가 있느냐? 6번째, 삼수선의 정리. 7번째, 이면각. 8번째, 정사형. 9번째, 정사면체. 자, 그래서 공간을 만약에 도형을 공부할 때 우리 친구들은 이유 불문하고 3번에서 9번까지의 모든 공식은 뭐한다? 구구단 암기하듯이 암기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만약에 이 문제는 공간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번과 4번과 7번을 내가 써야 하는데 7번과 4번은 아는데 3번을 못 써버렸네? 답이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간도형에 나와 있는 공식은 고작 해봤자 7개. 7개면은 이 제일 마지막에 정사면체에 대한 정리만 빼면 이 6개가 한 줄에 끝나는 거야, 한 줄에. 알겠지? 그러니까 처음 배우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가질 수가 있죠.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는 전부 다 기억을 해야 한다. 이 내용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설명해 줄 거야. 알겠지? 설명해 주면 이 내용들 전부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놔. 자, 결정 조건 갑니다. 결정 조건. 아마 1번과 2번 설명은 아마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결정 조건, 만들어진 조건. 얘들아 한번 본다. 내가 점을 만들러 갈 거야. 자, 점을 만들러 간다면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점을 내가 만드는 방법은 직선과 직선이 만나면 점이 나옵니다. 알겠죠? 또 있어요. 직선하고 평면이 만나면 만나는 장소에 점이 생깁니다. 오케이? 자, 점이 만들어진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라. 요거 계단 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자라고 생각하세요.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뭐가 하나 직선이 하나 생기죠?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여기에 직선이 생기지.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여기서 직선이 생기죠. 세 개의 평면 중에서 두 개의 평면이 만날 때마다 직선이 생깁니다. 그때 평면과 평면이 만나는 장소가 이렇게 만난다면, 오케이? 이렇게 만난다면 이 귀퉁이에 뭐가 생겨요? 점이 생성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점이 만들어지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직선과 직선이 만나면 점이 나오고, 직선과 평면이 만나고 점이 나오고, 교실 구석탱이. 알겠죠?
저기에서도 점이 나온다. 오케이? 근데 점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한 번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직선. 직선이 만약에 만들어지려면 뭐 하냐? 굳이 암기할까지는 필요는 없어요. 직선이 만들어지려면, 자, 두 개의 점이 주어지면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됐어요? 자, 또 직선이 만들어지는 방법 잘 봐. 요거 평면이야. 여기도 평면이야. 평면과 평면이 뭐 있습니까? 만났죠? 만났지? 만나는데 뭐가 생겨요? 직선이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직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평면이 만들어질 조건. 자, 평면이 만들어질 조건인데, 자, 이 조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봐본다. 자, 평면이 만약에 만들어지려면, 이건 기억하셔야 해요. 평면이 만들어지려면,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는 한 점이 주어지면 평면이 만들어집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직선을 만들려면 두 점이 있어야 한다겠습니까? 평면을 만들려면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지 않으면, 세 개의 점이 일직선 위에 있지 않으면 평면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나? 자, 그리고 나서 평면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두 개의 직선이 만나면 평면이 형성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두 직선이 뭐해도 평행해도 평면은 형성되는 겁니다. 야, 잠깐만. 이 칠판 자체가 평면이야. 두 직선이 평행하니까 하나의 평면이 나오잖아. 그죠? 그 다음에 두 직선이 만나면 평면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지 않으면 평면은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점과 직선과 평면이 만들어진다면, 아,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하고 한 번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번이 그 결정 조건이야. 벌써 1번 끝났어. 이제 2번 들어갈 거야. 위치관계. 자,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봐주세요.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나 많이 공부했어. 직선과 직선은 뭐가 된다? 만난다. 맞습니까? 일치하네요. 맞죠? 평행하네요. 됐어요? 근데 공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됩니다. 어떤 거? 벌써 횟수가 3년이 되네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꼬인 위치.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다 배웠어요. 자, 한번 봅니다. 원래 직선은 위치관계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만나거나 일치하거나 평행한데, 이 단원에서는 이 세 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자,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이, 자, 이 직선과 이 직선은 한 평면 위에 놓여 있어, 안 놓여 있어? 안 놓여 있죠?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데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그렇죠. 이 위치를 뭐라 하자? 꼬인 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이걸 상대할 거야. 알았지? 그래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웠던 세 가지 이외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 평면과 평면이 뭐예요? 평행하죠. 평행하죠. 평면과 평면은 평행하든가 만나든가 둘 중에 하나야. 평행하든가 만나든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직선. 자, 평면. 직선과 평면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한다? 만난다. 오케이?
직선과 평면이 만나든가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든가. 오케이? 이건 안 만나죠. 평행하든가 요런 만나네. 그 다음에 또 뭐가 된다? 직선이 평면 위에 놓여 있든가. 알겠죠? 그래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만나든가 평행하든가 놓여 있든가 아마 이런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거야.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가 어떤 것이 있는가 설명하세요. 그런 문제는 시험 문제 없어요. 최소한 공간을 공부해야 하니까 사용되는 도형이 점, 직선, 평면이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는 한 번 정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판서는 몇 판이냐면 여기 봐봐. 판서는 여기 한 판, 또 한 판 하고 절반 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봐봐. 그 내용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해당된 문제를 풀고 너희를 귀가시켜 줄 거야. 편하게 수업을 받고 왔어요. 먹어서 드시면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좀 A는 없죠. 그죠? 근데 어때요? 일단 목구멍 속에 넣어야 하니까 A는 둘째고. 빨리 먹을게요. 아니야, 상관없어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드시면서 보셔도 돼요. 자, 세 번째는 눈만 여기 봐주면 돼. 귀만 열고. 자, 세 번째는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 자, 여기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알겠죠? 그걸 이렇게 배우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의 평면이 있습니다. 평면은 어떻게 표현해준다? 항상 공간에서의 평면은 이렇게. 이게 평면이야. 자, 공간에서 하나의 평면 알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면 알파하고 자,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직선. 자, 직선은 뭐로 표현해준다? 알파벳 소문자. 알겠지? 평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 베타, 감마. 알겠죠? 그게 평면을 나타내는 문자가 되고 직선이라는 것은 스몰 a, b, c, l 이런 것이 직선을 표현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평면 알파 위에 하나의 직선 A와 자, B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야? A하고 자, 직선 B는 평면 알파하고 한 점에서 만났네. 맞나? 그러니까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요 그림이야 지금. 이해됐나? 요게 지금 파란색이 A고 요게 지금 뭐가 됩니까? 직선 B예요. 오케이? 그러면 온이 앞으로 오면 더 좋지. 너 그러다가 다른 학생한테 앞자리 뺏긴다. 에? 눈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에? 너 그러다가 호진이한테 자리 뺏겨.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이때 잘 봐봐. 두 직선 A하고 B,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은 뭐야? 꼬인 위치야. 꼬인 위치. 자, 어떤 두 개의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다면 이때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은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A와 B가 이루는 각. A와 B가 이루고 있는 각은 어떻게 측정하냐면 어떤 두 개의 직선이 꼬인 위치가 되면 각의 측정은 두 직선 중 하나를 고정합니다. 알겠죠? 고정해서 나머지 하나를
평행 이동시키는 거야. 평행 이동하면 B를 A하고 만나게끔 평행 이동을 제가 시킬 거예요. 자, A하고 B가 만나게끔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키면 이때 평행 이동시킨 직선을 B 다시라고 하자. 이해됐나? A를 고정해 놓고 B를 평행 이동을 시킨다. 이때 평행 이동했을 때 A와 B 다시가 이루고 있는 이 각의 크기가 꼬인 위치가 있는 A와 B가 이루고 있는 각으로 대신 측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A와 B 하얀색 분필이 이루고 있는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은 한 직선 고정해 놓고 나머지 한 직선을 뭐하자? 평행 이동을 시켜서 만나게끔 해라. 그때 이 두 개의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A와 B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하고 똑같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A와 B가 이루고 있는 각은 A와 B 다시가 이루는 각의 크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을 측정할 때 이렇게 각을 측정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것을 그림으로 갑니다. 봐주세요. 자, 직선 A와 직선 B가 있습니다.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어요. 꼬인 위치에 있는 빨강과 파랑이 이루고 있는 각은 뭐한다? 하나를 고정해 놓고 하나를 그대로 평행 이동시키라는 이야기야. 됐죠? 평행 이동하면은 이 두 개가 만났죠? 그지? 이 만나는 이 각의 크기를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로 대신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각의 측정 방법을 기억해 놔야 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자, 직선과 평면이 만약에 각을 이루고 있다면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자, 이와 같은 하나의 알파 평면과 직선이 있습니다. 오, 직선이 있어요. 자, 그때 그 직선이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있네요. 자, 평면 알파와 직선이 만났습니다. 이해됐어요? 이때 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은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위에서 빛을 쏩니다. 자, 위에서 빛을 쏴버리면 위에서 이 직선에다 빛을 쏴버리면 이 직선의 그림자는 이렇게 생기겠네. 위에서 바로 빛을 쏴버리니까 그러면 직선 L의 그림자는 뭐가 된다? L-가 될 것이다. 됐어요? 그때 L과 L-가 이루고 있는 이 각을 뭐라 하자? 직선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입니다 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줘야 할 것은 자, L과 알파가 이루는 각은 L과 이루고 있는 각은 L과 L-가 이루는 각의 크기하고 같은 각입니다. 그래서 자, 직선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은 직선 L과 그림자가 이루고 있는 이 각의 크기로 대신 측정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거 너무 중요하죠? 너무 많이 써먹어요. 문제 푸는 계산 과정에 이 과정이 좋습니다. 자, 암기를 해야 합니다. 직선과 평면의 무슨 관계야? 수직 관계. 자, 직선과 평면이 만약에 수직이었다면 거기서 꺼낼 수 있는 식이 뭐가 있을까? 자, 그림 한번 그려봅니다. 자, 평면 알파와 제가 직선 L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를 여기 한번 봐보자. 선생님, 아까 평면을 형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겠어요? 한 직선과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주어지면 평면이 형성되는가? 두 직선이 만나든가 두 직선이 평행하든가 이래야만 평면이 형성된다겠네? 그러면 평면 알파가 만들기 위해서 제가 뭐 하냐면 이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직선을 뭐 하자? 두 개의 직선을 만나면 평면이 형성되어 버리네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직선을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합니까? 2개 필요하죠. 그래. 자, 연두색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두 점 A와 B를 만들어 놨습니다. 분홍색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두 점이 필요한데 A가 있으니까 이 점을 제가 C라고 할 겁니다. 그림을 잘 쫓아오세요. 이때 어떤 만약에 하나의 직선이 뭐 하냐면 평면 알파와 무슨 관계를 이루고 있다? 수직 관계가 성립하네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등장시켰을 때 우리가 암기할 것은 뭐가 있을까? 자, 갑니다. 얘들아, 자, 최신식 핸드폰. 자, 평면 알파와 직선 L이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직이 됐습니다. 알겠죠?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 되는데 이건 당연한 우리가 이치야. 직선과 평면이다. 그런데 이 평면 위에는 직선이 몇 개 있어요? 엄청 많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만약에 하나의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 되면 이 직선은 이 평면 위에 놓여있는 모든 직선과도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 수직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말뜻 이해되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은 자, 직선 L이 어떤 직선이 평면 알파하고 수직입니다.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야? 그러면 그 직선 L은 알파 위에 모든 직선과 항상 수직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면 그 직선은 평면 위에 놓여있는 어떤 직선하고도 무조건 수직 관계가 성립합니다. 됐어요? 요 말뜻은 이해가 되지?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이 직선을 제가 L이라고 할게요. 이 그림 보니까 선생님 2번에서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수직이면 직선 L은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도 수직이니까 선생님 L은 AB하고도 수직이 되네요. 빨리 보세요. 그림 맞죠? L은 AB하고도 수직이 되지만 L은 누구하고도 수직이 돼요? AC하고도 수직이 되겠네요. 오케이? 됐나? 자, 우리 지금 꼭 기억해야 합니다. 도대체 여기서 꺼낼 수 있는 식은 뭘까? 어떤 하나의 직선이 두 직선과 수직인데 한 직선이 두 직선과 수직 관계가 있는데 그때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을 뭐 한다면 공유하고 있다면 L이 AB하고도 수직이고 AC하고도 수직이야. 그러면 ABC 가지고 삼각형이 형성되어 버립니다. 알겠죠? 근데 삼각형은 뭐야? 평면이야. 평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직선이 두 직선과 수직인데 그 직선이 한 점을 반드시 공유하고 있다면 직선 L은 평면 모과 ABC하고 반드시 수직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선생님 꼭 한 점을 공유해야 합니까? 네, 꼭 한 점을 공유해야 합니다. 보세요. 직선 L이 잘 봐. AB하고 수직이 됩니다. AB 수직 맞지? 직선 L이 잘 봐요. CD하고 수직이 됩니다. 분명히 한 직선이 두 직선과 수직이 되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 평면을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직선이 두 직선과 수직이 되더라도 한 점을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의 직선이 내가 왼쪽 잡고 있는 엄지가 A다. AB하고 수직이 됩니다. 하나의 직선이 AC하고도 수직이 됩니다. 그 순간 ABC가 돼서 평면이 형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한 직선이 두 직선과 수직이면 이 직선은 이 삼각형 A 평면 ABC의 수직이 되는 거다. 오케이? 이 위치 관계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지울 겁니다. 4번, 5번, 6번을 이렇게 4개 남았네. 이제 4개 벌써 5개 설명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에 우리가 공부해야 할 삼수선의 정리. 자, 보세요. 여기에서는요, 이 7가지 공식, 3번부터 9번까지 공식 중에서 선생님, 그래도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 중요해요.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다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물어본다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삼수선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원에서는 꼭 이것은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라고 그랬지만 공간 도형에서는 뺄 단원이 없습니다. 자, 6번 문제가 자, 삼수선의 정리 들어갑니다.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
아니야, 선생님 농담을 한 게 아니야. 이 앞전에 너희들 내가 월요일날 너희들 같이 나오라고 했지. 월요일날 너희들도 일찍 나오라고 했어. 시험 보고 그랬잖아. 그날 민석이단에 빠졌을 때. 내가 그날 일찍 나오라 한 이유가 있었어요. 방학이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선생님이 치킨을 사주려고 전부 다 불러낸 거야. 내 계획은. 진짜 그래서 너희들 4시에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4시부터 6시까지 시험 보고 얘들은 6시까지, 이 반 애들은 4시부터 6시까지 시험 보고 너희는 쪼쪼강이 돼서 4시부터 6시까지 시험 봤단 말이야. 동시에 끝나니까 그때 선생님이 하려고 했었지. 아 근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못 사줬다니까. 아 진짜. 아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오, 그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시험 보는 분위기도 아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 타이밍을 내가 놓쳤어. 오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선생님 너희들 다 사줄 테니까 이야기해. 어차피 다음 주에는 못 사줘. 주중에 다른 선생님들 막 하니까. 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이야기해. 있어요. 좀 이따 이야기하세요. 제가 시켜줄게요. 뭐든지. 뭐든지.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500만 원. 그래서 왜 정말 자, 설명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요. 한번 봐보세요. 자, 삼수선의 정리야. 내용 한번 잘 봐봐. 삼수선, 용어를 잘 보세요. 수선? 수선을 내렸는데 그게 몇 개 있다? 3개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정리가 삼수선의 정리인데 수선을 3개 걷다는 이야기네. 근데 우리는요, 제가 이 삼수선의 정리를 보여주고 암기도 시킬 거예요. 알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암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림에서 삼수선에 삼수선의 정리네? 이걸 너희들이 넣으면 빨리 파악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그림이 나왔을 때 자, 삼수선의 정리를 쓰겠느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의 평면과 잘 봐라. 자, 평면 위에 하나의 직선 A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하나의 점이 공간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어떤 식의 값이 등장을 하느냐. 자, 잘 보세요. 점 P에서 평면에 뭘 내렸냐면 수선을 내렸습니다. 이때 수선의 발을 M이라고 하자. M에서 이 직선 A에 수선을 내렸습니다. 수선을 내렸는데 이 수선의 발을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P와 L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여기에 있는 P에는 반드시 A하고 수직이 성립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유도해 줄게요. 이렇게 그림에서 연두, 분홍, 보라 이렇게 수선이 3개 나왔네. 이 정리가 삼수선의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이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림이야. 하나의 점이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P점이 있을 때 이렇게 된다면 여기 얼마야? 자, P하고 여기가 M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좀 수선 내려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내리면 P, M, N이야.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하면
수선이 몇 개 나옵니까? 3개 나오죠. 이 빨강이 안 떨어지니? 이렇게 3개 나오겠지? 오케이? 이 정리가 삼수선의 정리야. 그걸 머릿속에 항상 떠올려가면서 해야 해. 알았지? 자, 그러면 그걸 얘가 적으면 이런 이야기야. 자, PM이 알파의 수직입니다. M에는 A의 수직이 됩니다. 그러면 P에는 뭐가 된다? A의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 수직에 관한 게 몇 개 나와 있다? 3개가 나와 있다. 이 정리가 삼수선의 정리인데 이 삼수선의 정리는 3개의 색깔 중에 수선 중에서 2개가 성립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성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보여줄 테니까 무조건 이 그림을 암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걸 암기하는 게 아니야. 자, 간다. 잘 따라와봐. 아까 여기 5번에서 설명했던데 하나의 직선이 연두가 알파하고 수직이야.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면 그 직선은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 관계가 성립하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직선 얼마야? PM이 평면 알파와 수직이면 이 직선은 알파 위에 있는 어떤 놈하고든지 항상 수직 관계가 성립해. 오케이? 그러면 그 중에서 PM이야. 그러면 PM은 알파 위의 모든 직선 중에서 그 직선 중에 하나를 A라고 하자. 그러면 PM이 알파의 수직이면 PM은 A의 수직이 성립합니다. 됐어요? 오케이? 됐나? 자, 그러면 다시 1번 내용은 얘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를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럼 이 말은 뭐야? 하나의 직선이 2개의 직선과 수직이네요? 근데 한 점 M을 공유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뭐야? 그 직선은 한 점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평면 뭐하고 P, M, N과 수직 관계가 성립하네. 됐나? 그러면 또다시 한 직선이 이 평면과 수직이면 이 직선은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 관계가 성립하네. 오케이? 그럼 이 직선은 무수히 많은 평면 위에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있어. 그 직선 중에서 하나 누구야? PN하고도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2개가 성립하면 무조건 얘가 성립하구나. 이게 삼수선의 정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과정을 한 번 정도 이해가 되면 이 과정을 이해하고 저게 삼수선이야 하고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암기를 해놓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수직이야. 수직 이렇게. 아시겠어요? 3개가 수직이야. 2개가 수직이네? 그러면 무조건 하나가 수직이 되겠구나 하고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6번째 삼수선의 정리, 7번째 이명각. 자, 이명각의 정의를 한번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얘들아. 자, 봐주세요. 이명각의 정의는 제가 잠시 후에 그림을 딱 그려줄 텐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내용은 이런 이야기예요. 자, 두 개의 평면이 있습니다. 두 개의 평면이 뭐였습니까? 지금 두 개의 평면이 만나고 있죠. 그죠? 두 개의 평면이 지금 만났어요. 그런데 평면은 끝이 없어. 끝이 없어서 이게 한없이 이 평면이 올라가 있고 얘가 한없이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평면은 무한집합입니다. 없어. 끝이 경계가 없어.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면과 평면이 만약에 만났다면 만나는 이 점을, 이 도형을, 직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을 평면의 절반, 밑에 있는 것을 절반 하고 이렇게 읽어주기를 약속하는 거야. 알겠지? 자, 만약에 네 손바닥에 있는 평면이 있어. 이 직선하고 만났어. 오른쪽 평면의 절반, 왼쪽 평면의 절반. 평면의 절반? 반평면. 평면의 절반, 반평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이명각이란 말은 이거야. 잘 봐라. 에이, 이렇게 평면과 평면이 만났을 때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없애고 왼쪽에 너희 눈에 봤을 때 오른쪽 없애고 이 도형 생기죠? 이 도형을 뭐라고 하자? 이명각이다 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명각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야. 이게 이명각이에요. 선생님, 요거 절반 어디 갔어요? 버렸다니까. 이 평면의 절반 어디 갔습니까? 오른쪽 버렸다니까. 평면과 이 평면이 만났을 때 절반을 버리고 남은 이 도형을 뭐라고 하자? 이명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이명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리느냐?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이 그림이야. 오케이? 이 그림을 지금 그려준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얼마? 알파 평면. 여기는 얼마? 베타 평면. 그럼 이명각에서 나와 있는 용어는 뭘까? 평면의 절반, 평면의 절반.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은 이명각의 면. 이건 이명각의 면. 아시겠어요? 자,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뭐가 생겨요? 직선이 생기는 거죠. 그치? 이 직선이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이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직선을 뭐라 하자? 이명각의 변. 이해됐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했을 때는 뭐라 한다? 교선. 자, 그러면 이게 이명각의 면이고 이게 이명각의 변이야. 근데 선생님, 용어를 보니까 각이란 말이 붙었네요. 그렇죠. 각을 구해내는 게 주목적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얘들아, 이명각의 각의 크기 있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잘 봐서. 자, 어떤 하나의 면과 면이 만났습니다.
얘하고 얘가 면과 면이 만나면 이면각이야. 이때 이 이면각의 각의 크기를 구해라. 각의 크기 구하는 방법, 지원아 이 봐봐. 각의 크기 구하는 방법은 뭐 하자? 교선을 딱 그어서 교선 위에 한 점을 잡으세요. 아무나 한 점을. 됐나? 아무나 한 점을 잡아서 이 교선에 각각 수선을 그어주는 거야. 수선 됐죠? 그 다음에 또 밑에다가 또 수선을 이렇게 그어주는 거야. 됐나? 그때 이 두 개의 수선이 이루고 있는 이 각을 이면각의 크기다라고 측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을 측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면, 자, 여기에서 알파와 베타가 이루는 각은, 알파와 베타가 이루고 있는 각은 어떻게 구한다?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교선 위에 아무나 한 점을 잡으세요. 아무나 한 점을 잡아서 각 교선에 뭐하자? 수선을 그어주세요. 수선을 그어주세요. 이때 수선을 그었을 때 두 수선이 이루고 있는 이 각의 크기가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교선 위에 한 점을 잡아서 수선과 수선을 그어서 이 두 개의 수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이면각의 크기가 될 것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 각을 측정하는 방법 정리해요. 8번째. 정사형이네. 자, 이 정사형에서 영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림자 영자입니다. 아, 당연히 한문은 못 잡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영자가 그림자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사형이라는 것은 그림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배우는 것은 정사형, 그림자가 길이였을 때, 그림자가 넓이였을 때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길이를 한번 구하러 가자. 어떻게 길이를 구하는가 한번 봐라. 자, 또 하나의 평면 알파가 있습니다. 자, 알파가 있는데, 자, 평면 알파와, 자, 이 평면 위에 있지 않는 두 개의 점이 선분이 있습니다. 자, 선분 AB가 있습니다. 평면 알파와 선분 AB가 있을 때 선분 AB 위에 뭐하자? 다시 빛을 한번 쏘자. 빛을 쏜다면 A하고 B의 위에서 빛을 쏜다면 이 점이 돼서, 자, 이 만약에 위에서 빛을 쏘면 연두색의 그림자는 얘가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연두색의 그림자가 분홍이야. 오케이? 나는 이 분홍의 길이를 구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홍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A하고 B를 포함하는 직선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A, B를 포함하는 직선이야. A, B를 포함하는 직선이야. 이때 이 직선을 빛을 쏘면 이 직선의 그림자는 당연히
분홍을 통과하니까 이렇게 가겠네요. 이해됐어요? 오, 선생님, A에서 이 빗금친 그림자에 평행한 직선을 내가 그어주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은 길이가 되지 않을까요? 됐나?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길이가 되겠지. 만약에 이 각의 크기가 세타가 된다면 여기도 얼마야? 세타가 되겠네. 이걸 내가 A-B-라고 할까요? 에이,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빗변 A, B분의 밑변 O, A-B. 내가 찾아야 할 정사형의 길이, 그림자의 길이 A-B-는 뭐에다가 AB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그림자의 길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나?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뜻이야. 잘 봐라. 하나의 평면에서 AB의 3분의 AB가 10 나왔습니다. 이게 10이에요. 10인데 이 3분을 포함하고 있는 직선이 이 평면과 이루고 있는 각도가 60도라고 합니다. 됐어요? 얘가 10인데 이 선분을 포함하고 있는 직선이 이 평면과 이루고 있는 각도가 60도였다면 저 그림에서 세타가 60이고 요게 10이야. 그러면 이 정사형은 뭐가 됩니까? 당연히 얘가 나오겠죠. 그럼 요 길이는 얼마다? 10 곱하기 코사인 60도. 그러면 이 정사형의 길이가 나온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정사형의 길이가 이렇게 등장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시라! 나 안 먹어. 네? 안 먹어. 아, 네. 말들 아시겠어요? 자, 이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면적. 자, 면적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이 면적은 제가 왼쪽에서 그림을 따로 그려서 이해를 시켜줄 겁니다. 자, 여기가 알파 평면, 여기가 베타 평면이에요. 자, 얘들아 봐봐. 이때 이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자, 알파 평면 위에 어떤 하나의 도형이 있습니다. 됐어요? 이 도형의 면적을 뭐라고 하자? S라고 하자. 자, 그럼 이거의 그림자를 밑에다 했더니 그림자가 이렇게 나왔네요. 이 그림자의 면적을 S-라고 한다면 과연 이때 이 S-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됩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를 제가 시켜줄 겁니다. 우리 규태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이거 1년에 한 번 있을 듯 말 듯한 기회다. 아마 한 번도 없었을걸요, 작년에? 그럼요, 올해도 없어요. 먹고 싶은 거 이야기 하세요. 자, 간다. 자, 갑니다. 원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자, 봐라.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을 위에서 빛을 쐈어. 빛을 쐈더니 얘가 된 거야 지금. 알겠죠? 오케이? 자, 본다. 자, 여기에서 나봐봐.
자, 이 성분을 정사형을 구한다면 이해가 되겠네. 요거 정사형 구하면 이해가 되네. 어? 이 성분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해가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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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분과 성분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네. 오케이? 이 성분과 성분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은 성분이 있네. 그때마다 이 성분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이 성분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얘가 되는데 이 성분의 길이가 무수히 많죠? 이 무수히 많은 걸 더하면 면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분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 도형의 면적에 대하여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여기서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지? 화면이 안 잡히네. 말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 줘야 할 게 어떤 만약에 하나의 도형의 면적이 S가 있을 때 자, 정사형의 면적 똑같습니다. 정사형의 면적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정사형의 면적이 나옵니다. 자, 갑니다. 정사형의 길이 구해주세요. 정사형의 면적 구하세요. 주어져 있는 도형의 길이와 면적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정사형의 길이와 넓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찍으세요. 우리 가영이가 우리 민서나 가온이나 우리 지원이 그때 우리 윤호가 빨리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 저 스타벅스에 장어머니 부대찌개. 그게 뭔 말이야? 그게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먹는 거. 먹는 거? 네. 커피야? 티예요, 티. 티라니 못 입은 티? 아 마시는 티? 아 여기가 스타벅스가 여기 스타벅스 있나? 네. 어디 있어? 여기 5월이. 오거리? 그거 주문하면 되네? 네. 나가면 안 되지 배달해서 그 빨리 너희도 스타벅스 빨리 맞춰. 네. 아 저는 어? 코코넛 먹어요. 코코팝? 너 편집을 가너? 네. 또? 우리 빨리 유연이 빨리 이야기해봐 가온이랑. 선생님 이거 진짜예요? 진짜라니까. 근데 왜요? 같은 말 두 번 하기 싫어. 여기 들어. 여기서 들으면 돼. 자, 우리 빨리 지원이도 빨리 이야기해라. 지원이 저 좀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요? 어차피 시킬 때 같이 시켜봐야지 뭐. 지원이 물 마시죠. 아 그럼 음료수 아니에요? 차라리 피자를 먹는 게 낫지 않나? 배불러서 그러나? 이거 다 먹어요. 자, 얘 코코팝 먹고 싶대. 코코팝. 우리 호진이. 우리 윤호는? 그래. 마지막. 자, 마지막. 정사면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 정사면체에서 등장하는 거 몇 개냐면 4개는 무조건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한다. 알았지?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자, 이와 같이 정사면체 ABCD가 있습니다. 자, 정사면체 ABCD가 있는데 이때 정사면체 한 변의 길이를 뭐라고 하자? A라고 하자. 자, 정사면체에서 정사면체가 주어지면 주어져 있는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정삼각형 중에서 선분 CD 위에 있는 중점을 CD의 중점이야. 이걸 얼마? M이라고 하고. 자, AB의 중점을 뭐라고 하자? M이라고 하자. 이 그림에서 자, 우리가 암기를 4개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가 공간도형의 마지막 내용 설명입니다. 알겠지? 자, 이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보냐면, 얘들아, 자,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삼각형이 주어지면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든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든가 이변의 중점이 이 점이었다면 당연히 수설을 내리면 수직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 한번 봐볼까요? 삼각형 ACD에서 M은 CD의 중점이 되니까 당연히 수직관계가 성립하네요. 됐어요? 바닥 삼각형 봐주세요. BCD 바닥 삼각형도 정삼각형이야. 그럼 B에서 M을 연결하면 수직이 돼버리겠네 또. 오케이. 그래서 B하고 M을 연결하면 얘도 수직이 됩니다. 됐나? 그러면 잘 봐라 얘들아. ABM은 무슨 삼각형? 노란색, 노란색 두 변이 서로 같은 변이죠. 이 노란색과 이 노란색이 같잖아. 달라? 같죠? 같으니까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면 정 M에서 AB의 중점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얘가 수직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다시 내가 C, D, N을 잡는다면 또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 그러면 이 노란색은 자, 이 연두색은 또 다시 여기에 수직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보고 대답하세요. CD는 뭐하고 수직이야? AM하고 수직이고 CD는 뭐하고도 수직이야? BM하고도 수직이 되네요. 지훈아 다 끝났어. 이 그림만 빨리 봐줘. 자, CD는 AB하고 수직이네. CD는 BM하고도 수직이 되네. 한 직선이 두 직선과 수직이야. 한 점 M을 공유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CD는 평면 누구하고 ABM과 수직이 성립하네요. 됐나? 그러면 하나의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면 이 직선은 평면 위에는 모든 직선과도 수직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고 있었던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공식. CD는 이 평면 위에는 모든 직선과도 수직이 되니까
AB하고 항상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 수직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AB하고 CD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으면서 만나지 않습니다. 꼬인 위치입니다. AB하고 CD는 몇 도? 수직 90도. AD, BC 90도. AC 정선 BD 꼬인 위치 무조건 90도. 오케이? 자, 그때 이 공식이 첫 번째 공식이야. 두 번째. 자, 봐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구하는 길이는 누구냐면 MN의 길이를 구하러 갈 겁니다.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MN의 길이.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AB하고 CD는 꼬인 위치에 있습니다. 꼬인 위치에 있는데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거리는 수직거리야. 자, 예를 든다면 자, 이게 AB고 이게 CD야. AB하고 요게 CD야. AB하고 CD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거리야. 거리. 오케이. 이 수직거리. 오케이? 이 거리 지금 구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거리에 구하는 방법 잘 봐. 이것은 그냥 말로 설명할 거니까 보셔야 합니다. MN의 거리는 NPM 직각삼각형에서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AB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A니까 여기 얼마야? 2분의 A야. 됐어? 자, 이제 내가 노란색 구하러 간다. 노란색 구하기 위해서는 이쪽 직각삼각형을 봐야 해. 이거 A고 이거 2분의 A니까 이거의 제곱, A의 제곱에서 2분의 A를 제곱하면 노랑의 제곱이 나오네. 그럼 노랑의 제곱에다가 요거의 제곱을 빼주면 연두의 제곱이 나오네. 그 연두의 제곱을 제가요 아까 담배도 안 피고 계산해 봤습니다. 얼마냐면 2분의 루트 2a. 정사면체에서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는 얼마다? 2분의 루트 2a가 된다. 이게 다 끝났어.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점 A에서 바닥 삼각형에 수선을 내릴 겁니다. 수선을 내리면 자, 바닥 삼각형에 정삼각형이어서 수선을 내려주면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면 이 바닥 삼각형의 그림은 좀 이상합니다만 바닥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어서 이 수선의 발 H는 정삼각형은 내심, 외심, 수심, 무게중심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뭐가 된다? 비록 수선을 내렸지만 바닥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요? 그럼 그때 그 무게 높이는 과연 얼마일까? 자, 정사면체의 높이 구하러 갑니다. 이거 얼마야? A잖아. 아까 내가 여기서 노란색 길이 구했네. 근데 얘가 무게중심이니까 얼마? 길이의 비가 2대1이네. 그럼 요 길이는 노란색의 3분의 2가 되겠네. 오케이. 빗변 알고 밑변 아니까 피타고라스 점 있으면 높이가 나와버리겠네. 자, 그래서 높이를 제가 구해봤더니 높이는 3분의 루트 6a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높이가 나와서 이 정사면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면체는 부피가 얼마가 된다? 12분의 루트 1 a의 3승이 정사면체 부피 구하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고생 많이 했다.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이제 공식 없어요. 만약에 또 하나의 공식이 등장하면 가방 싸고 가셔도 됩니다. 공식은 끝이야. 자, 이제 마지막 공식이니까 마지막 공식 중요한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 알지? 자, 그림 보세요. 자, 이제 그림 보고 자, 삼각형 얼마? ACD와 바닥 삼각형 BCD가 삼각형 ACD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과 바닥에 있는 BCD가 있다면 이 BCD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뭐라고 하자? 세타라고 하자.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그때 코사인 세타는 도대체 얼마가 될까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이에요. 바닥 삼각형이야? 바닥 삼각, 옆에 있는 삼각형이야? 바닥 삼각형입니다. 자, 간다. 이건 바닥 삼각형 BCD, 이건 ACD. ACD와 BCD가 이루고 있는 요각의 좀 크기 구해달라는 거야. 오케이? 그지? 자, 이 각의 크기를 구해야겠는데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면과 면이 이루고 있는 각은 어떻게 된다? 요 교선 위에다가 한 점 잡는다겠지? 오케이? 교선 위에다가 아무나 한 점 잡아서 수선 그래서 그 두 개의 수선이 이루고 있는 각이 이면각의 크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ACD하고 BCD가 교선 위에 한 점을 잡는다면 그 점을 M이라고 잡자. 이해됐어요? M이라고 잡는다면 얘가 수선이고 얘가 수선이니까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은 오케이, 이 각이 세타가 되네요. 됐어요? 이 각 세타에 대하여 코사인 값을 구하자는 이야기야. 무슨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 자, 갑니다. 요 노란색하고 요 노란색은 같지. 근데 얘가 무게중심이니까 길이의 비가 2대 1이어서 요 길이는 요 길이의 3분의 1이 되네. 오케이? 이 점이 무게중심이니까 2대 1로 내분하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는 노란색 길이의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길이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으니까 요 길이가 3이면 요 길이는 얼마야? 1밖에 안 되는 거야. 3분의 1이니까. 요 길이가 9면 요 길이는 3밖에 안 돼요. 알겠죠? 항상 코사인 값은 3분의 1로 고정됐다는 거야. 그래서 정사면체에서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은 항상 3분의 1로 고정됐습니다. 해석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9개의 공식 중에서 이 7개의 공식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오케이? 아니야, 우리 민서야, 가온이랑 뭐야, 유연아, 뭐 먹고 싶은 거 뭐 있어? 아니, 이야기해야 하는데. 우리 지훈아, 네. 이런 기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니까. 저도 걔랑 같이 음료 음료? 코코팜? 야, 근데 그 음료 어떻게 시키는 거야? 배달시키면 되는 거야? 가능하냐고. 갈 수는 없어. 너희들 그 가서 사갖고 오는 건 안 돼. 시간 너무 많이 걸리지. 우리 유연이는
우리 그 가온이랑 응? 가온이랑 유연이랑 못 먹으려고. 응? 자체에서 오는 배달 이렇게 하고 응? 이게부터 백다방 가원이 뭐? 배밀도 안 되고 미래 왜 너희들 2,000원 빼는 유연이는 밥 벌써 안 잡았어. 잤냐고요? 안 됐다. 아니 그냥 너무 시간 왜 저래? 배달 쿠폰 2,000원 아 수학 시간만. 스타벅스가 이쪽에 보고 있어. 양쪽 벽에 머리 깨끗한 게 전부 다 소연이가 유연이야. 아니야. 야, 스타벅스 갈 수 없어. 배달 안 되면 돼요. 아, 그래요? 아, 백다방 왜 그러냐면 거기가 가기 힘들잖아. 너희들 거기까지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뭔데? 뭘 시킬 거야? 내가 같이 다 시켜버리게. 이거 먹어. 뭘 시킬지 모르겠네. 알려줘. 그건 내 그것도 2리터짜리 하나 주고요. 빨대 7개 주고요, 그러니까. 뭘 넣고 싶어? 음료수? 나 이거 까먹었어. 이렇게 설명이 몰라. 빨리 음료수 뭐 하나 해봐. 근데 백다방 한 왕복 3분 거리인데 저희가 갔다 오면 백다방? 배달 가능하대요. 배달시켜도 되고. 아니 굳이 그거를 백다방이 어디 있는데? 네, 무학이 오죠. 거기. 아, 요 앞에? 무학중 거기 그 뒷문 앞에 정문 앞에 아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시키라 이거지. 아, 너희 하도 이야기 안 하니까 좀 저희 여학생들 시킨 데서 내가 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되는 아니 아니 이게 아니죠. 우리 갔다 와. 그런 게 얼른 가오나. 얼른 저 민서랑 빨리 주문할 것은 빨리 주문해놔. HC 여기가 인당이야. 진짜 치킨 먹고 싶어? 아니 나 오늘 낮에도 먹었어. 선생님, 에? 배달 민족 있으세요? 배달의 민족? 네. 뭐가 있냐고. 이제 쌤 어떻게 시킬 생각이 있었어요? 어? 몰라? 야, 그냥 전화해가지고 뭐 주세요라고 하면 되지. 아니 배달 그렇게 안 시켜? 아니 중집이 안 돼. 야, 국수나무 만약에 네가 많이 시킨다면 국수나무 전화해가지고 짜장면하고 짬뽕 하나씩 갖다 주세요라고 하면 그렇게 배달하는 거지. 아, 나 핸드폰도 배달 못해? 그런 거 없어. 요즘은 그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왜? 난 그런 거 배달 안 해. 난 우리 집에서도 내가 전화하면 전화해서 직접 전화해서 짜장면 뭐 하나 갖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뭐 들어가서 하는 건 못해. 진짜 먹어. 그럼 뭐 주문할래? 2023년 이거 진짜 어디? 이거 맛있대. 아니 나 시장 먹는데 이게 먹어? 시장에 지금 못해. 나오는 펄케이크 맛있다 들었는데. 몰라 그거. 이거 먹을까? 아마스기? 내 빨리 주문해. 맛있는데 몇 원 들어가 있어요? 아마스기는 얼마까지? 내가 여기가 넘으면 자 넘어가면 자기 부담이야. 뭐 마실 거야? 그리고 일단 12,000원 이상 써요. 그럼 뭐 할래? 얼른 가서 네? 갔다 올 거야 빨리? 그냥 자, 너희들 내가 카드 주면 주문할 수 있지. 이유가 알려주지. 어, 갖춰는 건 상관없어. 바로 신나는 거. 그 ATM 보고 너희 빨리 백다방에서 사갖고 올라 빨리 사갖고 와.
선생님 심리시험 빨리 줄게. 그 다음에 우리 윤호야, 우리 윤호 거 음료수도 하나 사갖고 와. 콜라 어때? 야, 네 먹고 싶은 걸 우리 윤호 거 사갖고 와. 네? 빨리 가, 얼른 갔다 와. 너희는 내가 내 카드에 뭘 알려주면 돼? 비밀번호 알려주면 돼? 그럼 알려줄게. 2182. 저거 패치는 2181. 2281? 2181이요. 2일이요?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제가 알려줬습니다. 네, 저희 나가겠습니다. 빨리 와. 예. 일렉트론 고등이 봐. 야, 나 아이폰 하고 싶어. 너는 나눠먹기다 같이. 응? 원래 나 대만 찍자니. 뭐 하는 거 뒤에? 사천 UCM 됐어? 그러니까 내가 카드 비밀번호만 알려줄게. 저거 그것만 해놓으면 되잖아. 그것만 알려주면 되잖아. 나는 모르니까. 이거야. 그거야. 이거 진짜 너무 안 적어보여? 안 차요. 왜죠? 무슨 소리야? 안 졸리죠. 아, 아니 근데 거기 계속 먼저 보고 있어서. 근데 쌤이 또 쌤이 딸기는 꼭 밀고 눈좀 펴줘. 카메라 펴줘. 그냥 카메라요? 어.